예, 이번 절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포인터가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도 일부 이렇게 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주로 포인터의 필요성, 종류 등 개요에 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포인터의 개념과 또 종류 그리고 C, C++의 포인터 이런 부분이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터의 개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포인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입이니까 원소가 있겠죠. 그 원소는 그 타입에 해당되는 개체들은 다름 아닌 메모리 주소값하고 특수값 nil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메모리 주소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뜻이고요. 포인터 타입의 변수 그러면은 메모리 주소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 메모리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는 커다랗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메모리 주소 값이 직접 변수 속에 들어가 있게 되니까 연산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출력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이 변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할 때 유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먼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링크드 리스트 아마 포인터를 많이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그 동적 구조체, 다시 말해서 배열에 비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가진 장점이 여기 나옵니다. 전체 총 그 원소의 개수, 노드의 최대 개수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이 생기는 대로 계속 어펜드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힙 다이나믹 변수를 다룰 때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힙으로부터 동적으로 할당되는 변수들을 이제 힙 다이나믹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름이 없죠. 그래서 포인터나 레퍼런스 타입 변수를 통해서 참조 가능하니까 포인터가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힙 다이나믹 변수죠. 이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가면서 예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에 대한 평가와 논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포인터에 대한 평가는 좋다. 왜냐하면 메모리 접근 유용성이 향상되는 거 앞에서 보셨죠? 근데 요거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진다. 이런 식의 어떤 단점도 많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한 논점은 이제 포인터 변수가 어떤 영역 동안에 어떤 종속 기간 동안에 살아있도록 정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힙 다이나믹 변수 존속 기간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거고 힙 다이나믹 변수는 그러면은 그 존속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는 값의 타입에 제한이 있는가. 예를 들어 메모리 주소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인티저를 넣어줄 수도 있고 또 포인터의 용도는 뭘까. 예를 들어 동적 메모리 관리만 할 건가 아니면 간접 주소를 지정하는 것만 할 건가 아니면 둘 다를 할 건가 뭐 기타 등등도 있겠죠. 그리고 C나 C 특히 C는 포인터 타입만 지원을 하지만은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둘 다 지원하기도 하고 또 포인터 대신 레퍼런스만 지원하기도 합니다. 성격은 좀 비슷해서 이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모두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그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값으로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자, 얻어낸다고 했는데요.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담는 어떤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아무 숫자나 가령 여기다가 이제 0,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대신 써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멀럭이냐 new 같은 것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일반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포인터 변수
값과 의미 있는 값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디레퍼런스, 역참조하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포인터 자체의 값이 메모리 주소이기 때문에 사실 주소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소 값을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주소에 저장된 값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바로 디레퍼런스고요. 그 다음에 C에서의 표현 방법, C에서 C++나 C에서 표현 방법은 별표를 앞에다, 변수 앞에다 붙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참조라는 용어도 좀 애매한 용어죠. 와닿지 않은 용어라서 여기서는 디레퍼런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어차피 좀 애매한 말인데 기왕이면 원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입니다. 자, 힙 관리를 위한 연산 제공입니다. 힙 관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선은 포인터 변수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PTR이라고요. 그럼 이 PTR 속에는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MLOC 같은 힙 관리를 위한 어떤 연산, 이걸 통해서 이제 값을 받아옵니다. 값을 받아올 때 캐스팅하는 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티저 포인터고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PTR에다 넣었고요. 자, 얼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았냐면 딱 한 칸 할당받았습니다. 인티저 사이즈만큼이죠. 그래서 이 PTR 속에 있는 내용은 디레퍼런스 나왔고요. J라는 평범한 인티저 변수에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에 대한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포인터 변수가 구조체를 가리킬 때 그 필드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공부하신 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먼저 스트럭트 스튜던트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세 가지 필드가 있습니다. 네임, 스코어, 그레이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된 것은 바로 이 스트럭트의 포인터죠. 그래서 이 포인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S의 내용을, S값 자체가 아니라 X값 자체는 주소가 있죠. 그래서 별표를 하면은 그 내용으로 가서 거기서 스코어를 바꿔라 90으로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에 만약에 포인터이기 때문에 어떤 주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소 속에 여기에 이제 네임, 스코어, 그레이드가 있다면 여기 90 이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드는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별표하고 점을 찍는 게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제공하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을 여기다가 또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S하고 화살표하고 그레이드라는 오퍼레이션으로 이걸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포인터를 제공할 때 메모리 얼로케이션 연산자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C의 MLOC 그리고 C++나 자바의 new 오퍼레이터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C에서 ML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떤 함수죠. 그렇게 함수를 불러서 받아오는 형태, 함수의 리턴 값으로 주소 값을 받아오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C++와 자바에서 new는 MLOC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새로운 어떤 키워드로서 이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C와 C++의 포인터를 다뤄보시겠는데요. 이제 C와 C++의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겠죠. 그래서 포인터 산술연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포인터에다가 뺄셈할 수 있죠. 메모리에 있는 거의 모든 변수를 다 가리킬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실은 일각에서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메모리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주소값을 직접 이제 쥐고 그것을 프로그래머에게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니까 이제 오류가 날 확률도 많고 그렇겠죠. 아무튼 그만큼 자유롭고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계어와 C 언어를 굉장히 가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를 보시면은 앞서서 본 예와 거의 유사한 예인데 포인터 변수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인티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올 때는 init이라는 변수에 주소를 따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카운트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init 내용이 카운트에 카피가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리스트는 배열입니다. 그리고 포인터가 또 있는데요. 포인터에다가 리스트를 어사인을 하죠. 리스트란 이름만 쓰면은 배열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뭐였죠? 리스트라고 그냥 쓰는 것은 리스트하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라고 쓴 거는 바로 요걸 나타내고요. 따라서 배열 이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란 배열의 시작 주소가 포인터라는 변수에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열 이름만 그대로 쓰면은 포인터 변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배열 이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상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긴 한데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이렇게 주소값을 변경시켜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포인터 값에다가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 값을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접근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tr 더하기 1 하면은 첫 번째 원소죠. 이게 진짜 더하기 1이 아니라 이게 ptr이 인티저 포인터면 얼마씩 증가하죠? 4바이트씩 4씩 증가하죠? 주소값으로 치면은. 자, 그래서 그것의 내용, 그래서 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인덱스 값을 ptr에다 더해주면은 배열이 이렇게 있다면은 시작 주소가 여기고 인덱스 값만큼 증가를 해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읽어온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 두 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C에서의 포인터 연산을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이드 포인터, C나 C++에서 제공하는 보이드 포인터는 좀 특수하죠. 그래서 보통 이 별이라는 게 포인터라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고 이 앞에 거는 그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어떤 값이 있다더라.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 앞에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가 int면은 따라가 보면 int 값이 있는 포인터, 여기가 뭐 캐릭터면 따라가 보면 캐릭터 값이 있는 그런 메모리 주소, 이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이드라는 거는 따라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타입의 값도 다 가리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따라가 봤을 때 얼만큼을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디레퍼런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왜 있냐 하면은 메모리 관련 함수의 파라미터로 쓰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이제 보이드 포인터로 V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 V는 뭐가 올지 모르는 거죠. 지금 무슨 포인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팅 해가지고 그 내용을 찍어주면은 %t 인티저 값으로 찍어주는 것이고요. 캐릭터 포인트로 캐스팅해서 찍어주면은 하나의 캐릭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도 있고요. 사실은 더 많이 보시는 예는 이 밑에 있는 예인데요. 포인터 P하고 캐릭터 C가 있어요. 캐릭터 포인터 C가 있어요. 앞에 거는 인티저 포인터, 뒤에 건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값은 인티저 사이즈만큼 에멀록을 받아서 할당을 하고요. 캐릭터 포인트 C는 캐릭터만큼의 사이즈를 받아서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줘야지만 P에다 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 해줘야만 C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만들었던 getFun이라는 이 함수를 이 P나 C를 가지고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는 가만 보시면은요, P나 C는 그 자체가 인티저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인티저 포인트나 캐릭터 포인트가 보이드 포인터로 간주되는 거, 보이드 포인터 형태로 넘어가거나 보이드 포인터에 어사인 되거나 이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에몰록의 결과는요, 보이드 포인터예요. V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드 포인터가 리턴이 됐을 때 곧바로 P에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어사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캐스팅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보이드 포인터에서 인티저 포인터로는 반드시 캐스팅, 인티저 포인터에서 보이드 포인터로 전환될 때는 캐스팅이 없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이드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